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 분석에서 우리가 식염 정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비 실험 보고서 그리고 실험실 안전유의사항과 학습 목표 이런 실험을 거쳐 결론 및 다음 수업 안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실험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 식염 분석을 하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무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울을 이용하여서 케미칼 밸런스를 이용한 무게를 구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부피 분석 방법이 일종으로 뷰렛을 통한 표준 용액의 사용 부피를 이용하여 식염 농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염도계라는 염도계와 함께 비교하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염도계를 정확한 값을 주는지 주지 못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염도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도계가 정확한지 하지 않은지를 검정과 교정을 해야 되는 검교정의 방법을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실험 방법에 근거해서 염도계를 확인을 꼭 하십시오. 아주 미량의 염도까지 이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염도계에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은 농도이지만 이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험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 안전을 위해서 우선 오늘 유기물질을 회화를 시켜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염을 정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가 있는 식염 이외의 다른 물질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태워서 제거를 합시다. 자, 애쉬 앞쪽에서 회분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회분 분석을 한 회분 속에 식염이 있습니다. 그 식염을 정육수로 녹여내어서 실험을 하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 실험에서는 간장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간장을 정발 금고 후에 회화까지 시키고 실험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장을 그냥 물켜서 희석한 상태로 바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식품공정에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간장의 경우는 회화를 하지 않고도 실험이 가능하다. 자, 실험복과 보안경 장갑, 그 다음 뷰렛 이용한 실험기구, 시약으로서 질산은 시약을 씁니다. 그 다음 크롬산 카륨 지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질산은이 산화제입니다. 피부에 화상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생생물에 유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 크롬산 가륨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자극 일으킵니다. 엘러지 일으킵니다. 수생생물에도 유독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신중히 해 주십시오. 자, 이 장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식염의 역할과 필요성,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피 분석 방법인 질산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은적정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음 염도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은적정법과 염도계 두 가지 방법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정확한 양을 구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장 담는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을 담는. 자, 이때 장의 염도, 농도를 옛날 우리 선조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계란을 띄워서 염도를 맞추었습니다. 계란을 띄웠을 때 위쪽에 계란 윗부분이 나타나는 면적이 비율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500원짜리 동전 표면 정도 나타나는 염도를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관련 고서가 산가요록이라는 고서가 있습니다. 2조 세종조 때 지어진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합장법이라고 해서 장을 담글 때 어떻게 하라 내용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식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익히 우리 몸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생리작용은 어떤 걸 하느냐? 그러면 필요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문제는 너무 과량 섭취해서 문제이다. WHO에서 식염으로서 약 5g 이하를 권장합니다. 소듐, 영어는 소듐이고 독일어로서는 나트륨이죠. 나트륨 1일 권장량 2000mg입니다. 2g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기질 저번에 우리가 회분 분석에서 회분을 어떻게 구했다. 우리가 550, 600 혹은 500에서 600도 식품 탈 수 있는 유기물질은 태우고 남아있는 재 속에 무기물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염도 이 회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회분을 녹여서 물에 녹여서 증류수에 녹여서 자,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소듐, 나트륨 원자량이 23입니다.
자, 우리 충분 섭취량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은 1500mg, 1.5g입니다. 자, 소듐이 과잉일 때는 체액의 삼투압 증가로 수분이 이탈됩니다. 영양소 흡수방에 설사 갈증을 일으키고 결핍 과잉일 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은 식염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염소는 원자량이 35.5입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서 1일 2300mg 충분 섭취량입니다. 실험 방법으로서는 부피 분석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은 적정법에 질산은을 이용을 해서 지시약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모아법을 우리가 모아법으로 실험을 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모아법이. 그 다음 볼하드법, 파잔스법이 있는데 각각의 실험하는 방법과 지시약이 다릅니다. 자, 그 부분은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방법이 어떻게 모아법과 다른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염도계를 이용하는 전극,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에 의해서 염도계로서 식염 농도를 구하는 염도계가 있고요. 그 다음 기기 분석으로서 소듐 분석을 하면은 자, 부피 분석법의 모아법, 파잔스, 볼하드법 다 식염의 NaCl의 클로라이드 분석으로서 식염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인데 클로라이드 방법 플러스 원자 흑광 강도법의 AAS를 이용해서 소듐량을 구하면은 정확하게 소듐 클로라이드 양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 측정, 부피 분석법에서 모아법, 볼하드법, 파잔스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실험은 이와 같이 실험 부피 분석에 필요한 각종 비커, 플라스크, 뷰렛, 링, 스탠드, 그 다음 저울, 염도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식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간장 시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간장 시료를 이제 적당하게 시료를 취하여서 시료 용액을 만듭니다. 자, 그 용액을 만든 용액의 일부분을 취하여서 지시약 크롬산카륨을 넣고 뷰렛에 질산은 표준 용액으로 이와 같이 피비 색깔이 나는 전체적으로 피비 색깔이 날 때 너무 진하면 플러스 5차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산카륨의 옐로, 노란색에서 핑크색 나타날 때 실험을 멈추면 됩니다. 그것이 실험의 엔드 포인트입니다. 자, 식품 공정의 식염 정량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자, 회화법으로서
회분을 만들고 회분 속에 들어있는 식염을 크롬산 카륨 표준 용액 지시약으로서 질산언으로 적정하는 방법을 쓰라. 그리고 계산 방법은 자, 식염 A 시료 채취량 분의 B는 적정에 소비된 0.02 노말 질산의 양 곱하기 질산은 표준 용액의 팩타 곱하기 5.85. 자, 이렇게 계산식을 유도하지 않고 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실험이 보시면은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5.85 속에는 0.02 노말 질산은 NVF 계산식 구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시료 용액을 500ml 만들어서 여과하고 여액 10ml로서 적정을 합니다. 그러면 500ml 속에 10ml를 취했기 때문에 희석 배수가 500 나누기 10ml, 50이 곱해지고 퍼센트가 곱해지고 NVF 당량에서 환산된 값입니다. 자, 계산 방법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희석 배수가 달라진다든지 하면은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가 방법이 회화법이고, 다시 말해서 회분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식염을 증류수로서 녹여내어서 실험하는 방법, 이걸 회화법이라고 했고, 직접법이라고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듯이 윗방법에 따라 취해서 시료는 취하고 그냥 증류수로 희석해서 500ml 하고 그리고 10ml 취해서 적정을 하면 됩니다. 직접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참고로 식품공정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소듐을 어떻게 양을 구하느냐, 원자 흑광 광도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료를 연소시키고 남는 회분을 얻습니다. 이 회분 속에 식염이 남아 있습니다. 증류수에 용해해서 시료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시료 용액 중에 소듐 양을 구하거나 클로라이드 양을 구하는데 둘 다를 구해서 소듐 클로라이드로 환산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 은적정법으로 염화이온을 구해서 식염으로 환산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지금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질산은 표준 용액하고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 이온이 AgCl 염화은 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험하시다 보면 뭔가 부원 침전이 생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염화은 침전입니다. 그리고 지시약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모아법, 볼라드법, 파잔스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 모아법이 그래도 쉽게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품공정에서는 모아법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회분 정량했는 방법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식염 정량하는 회분하는 방법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익히 여러분들 앞쪽 실험에서
우리가 실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 없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를 얻는데 여기서 계산식은 시료량분의 식염량 곱하기 100 하면은 식염 퍼센트 구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식염량은 어떻게? NVF 곱하기 D가 희석 배수입니다. 자, NVF 0.02 노말 질산은 소비 밀리리터, V 밀리리터는 실험에서 구하고요. 팩타는 질산은 표준용액 팩타 라벨에 붙어있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희석 배수는 시료용액 500ml에 10ml를 취했으면 500 나누기 10 다시 말해서 곱하기 50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50을 하고 NVF는 당량이니까 밀리리터니까 밀리당량입니다. 그러면은 1ml 당량의 소듐 클로라이드 식염은 58점 분자량 이온량이 58.5 g이 1당량이기 때문에 미리그램이 1ml 당량에 해당되니까 자, 이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앞쪽에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계산식이 유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서 유도를 하시고 유도를 해서 식품공전의 계산식을 이해를 해 주세요. 자, 5.85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료무게, 질산은 소비량 좋습니다. 팩타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자, 결론에 이릅시다. 서론, 본론, 결론. 자, 종합 정리를 한다면은 자, 식염의 역할이 뭐냐? 왜 필요하나? 과량이나 부족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부피 분석법인 언적정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염도계로도 식염을 정량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본 결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만약 염도계가 잘못되었다면 검교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실험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실험 보고서는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이론을 뒷받침되고 실험에 임하도록 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